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심포의 급등신호 종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KC입니다. 네, KC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30일날 10월 31일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네, 이때 요 사이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힘겹게 5% 이상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깨고, 그죠? 여기를 깨니까 급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여기 지저스 자리들이 다 나와 있죠.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지저스 자리 보이시죠? 네, 이 지저스 자리를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지켜주었죠. 또 한 번 지켜주고 이 위에 보이는 이 지저스 라인이 있죠. 어때요? 네, 제가 여기를 보고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또 한 번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공방을 이루었고요. 이 공방 이후에 어떻게 되죠? 네, 그쵸. 네, 여기가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싸움을 벌이죠. 매수를 갈 것인가 매도를 갈 것인가, 매수가 센 것인가 매도가 센 것인가, 이런 싸움을 벌이다가 방향을 어디로 잡았다는 거예요? 매수로 잡았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리고 그게 뭐예요? 여기 있었던 저항을 돌파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 되겠죠. 네, 단편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되겠고요. 이 구간이 저항이 되겠고, 다음에 뭐 요런 구간도 전체적으로 다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죠. 윗꼬리가 길게 남았으니까. 네, 그런데 이 저항은 어떻게 돼요? 돌파를 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월봉을 보셔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네, 보시면 이 자리가 이 저항이 있었던 이런 자리가 어디예요? 그쵸, 여기 있었던 과거에 지저스가 발생하는 이런 곳이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가격대죠.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향을 이쪽으로 지금 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일봉으로 와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흐름, 이런 돌파의 모습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걸 이제 각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이 주가가 죽을 종목이었다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 주가가 죽을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싸우다가 방향을 아래로 잡았죠. 그리고 이 종목이 그대로 죽을 종목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깨고 내려가야죠. 네, 완전히 바닥권이나 혹은 뭐 이런 데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내려가고 버티죠. 네, 버티다가 방향을 다시 위로 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종목이 이제 죽은 종목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이런 흐름, 이런 변곡점에서의 이런 흐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위로 잡았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 분봉에서 보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분봉에서 보셔도 여기 싸우다가 이런 곳에서도 싸움을 벌이다가 상승을 보여주었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이런 곳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곳, 그리고 여기 고가가 형성되었던 곳, 비슷한 곳이네요. 그래서 이런 곳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다 다 통용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가 대비도 가능한 종목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죠? 시가죠. 네, 시가고 제가 시가를 기준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 그리고 시가를 깼다가 다시 한번 시가를 재돌파 혹은 지지하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바로 떨어지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깨지 않고 그냥 이 시가를 지지하거나 혹은 시가 위에서 턴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상승의 패턴 중 하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자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같이 보면 좋은 게 이제 바로 이거죠. 중심선 지저스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이전에 있었던 저항 자리죠. 네, 딱 좋죠. 3,715원 3,715원 자리가 요런 자리죠. 네, 거기 걸려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KC는 이렇다. 자, 그 다음은 FSN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형태인데 FSN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떤가요? 네,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다가 딱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이제 떨어지나? 하는 느낌이 들죠. 왜냐? 윗꼬리가 길게 생겼고 그리고 음봉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양봉이 이렇게 빠지면 양음양인가? 조정인가? 라고 생각이 될 텐데 어때요? 음봉으로 크게 빠지면서 이거 빠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종목이 아니야 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게다가 어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갭이 있었죠. 갭이 무려 한 16% 정도 되는데 자, 이런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분봉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분봉을 살펴봐도 이렇게 오다가 쭉 빠지는 척 하다가 잠잠하게, 거래량도 거의 없죠. 잠잠하게 이날은 거의 뭐 죽었다, 이 종목이 죽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바로 급발진 해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다가 이런 곳에서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런 곳이 어딘가요? 네, 이런 곳이 바로 지저스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구간이 되겠죠. 네, 갭도 메꿔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KC와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어때요? 여기 있는 이런 저항과도 맞물리는 자리. 그래서 여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그리고 이 종목도 충분히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봉상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상에서도 이제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리고 여기 보였던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도 되고요. 이런 자리를 충분히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SN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요? KC도 그렇고 FSN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매도세를 강하게 돌파해버리는 이 강한 매수세, 여기도 이 매도세를, 여기 매도세,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해서 변곡이 일어나야 되는 방향을 잡는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매수세, 그쵸? 매수세가 있으니 그 매수세를 타고 관성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제노코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노코인데 제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노코는 보시면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어때요? 끝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네, 방향이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 그런데 이 변곡에서 아니야, 위야 라고 딱 보여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저항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상승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파동 그리고 하락파동이라는 게 있죠. 이 상승파동이라는 것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상승 파동이라고 하고, 하락 파동은 반대로 이런 거를 하락 파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런 저항이라는 겁니다. 뭐냐, 올라갔다가 저항에 맞춰서 떨어지는 구간을 결국에는 재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M 패턴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상승 파동이라는 것의 기본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이라는 것의 기본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왔죠? 상승이죠. 자, 내려갔어요. 뭐예요? 하락이죠. 그죠? 자, 올라갔습니다. 이거 상승이 맞나요? 네, 상승이죠. 자, 이 구간이 만약에 1%다 예를 들어, 그러면 상승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구간이 한 20% 된다, 그러면 이거 상승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상승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승 파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뭐 1%가 됐든 어쨌든 간의 기준은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저항을 돌파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렇게 올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 중에 하나는 뭐죠? 이전에 있었던 저항이라는 겁니다. 이 이전에 있었던 저항을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대부분 이런 상승 파동은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거쳤을 때 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 이전에 있었던 저항 위에서 턴을 하든가, 이전에 있었던 저항 부근에서 턴을 하든가, 이전에 있었던 저항을 살짝 깨면서 턴을 하던가, 이런 형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상승 파동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저항을 재돌파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반드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좀 길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승 파동이라는 것의 상승의 의미는 이전에 발생한 저항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하락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전에 있었던 지지를 받았던 이런 지지점을 깨는 흐름이 나타나는가 라는 거죠. 네,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하락이죠. 이거 상승이죠. 이것도 하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하락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 이전에 있었던 지지를 깼기 때문에. 지지를 깨고 내려가서,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저항을 깨고 올라가서, 그죠? 그래서 상승 파동, 하락 파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KC 그리고 FSN 그리고 제노코, 이 종목 다 뭐예요? 강한 저항 자리를 돌파, 강한 저항 자리를 돌파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중심선 지저스,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선 지저스 자리와도 자리가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일단 일봉에서는 이제 이 자리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비율 지저스 개념으로 봐도 중심을 기준으로 3등분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캔들 몸통을 기준으로 3등분이에요. 네,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분봉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 이런 자리 좋죠? 근데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 중심선 지저스가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분봉에서 보니까 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일봉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추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30분봉에서는 그렇지만 1분봉에서 봤을 때는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죠. 네, 돌파, 그리고 눌림을 주었지만 지지를 해주고, 자, 지지를 해준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저항,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 지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상승 파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이런 고점을 다시 한번 또 지지,
그리고 상승 파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자리랑 이 자리 두 군데다 다 보고 싶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상승을 강하게 했죠.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나서 완만하게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옆으로 돌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의 흐름 패턴이라면 여기서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서 툭 꺾이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런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곳이 저항 자리를 만들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자니 아직은 크게 봤을 때는 한파동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자리를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돌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 봉상 이런 모습이 30분 봉상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있다가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봉상에서는 이런 자리, 분봉상에서는 이제 이런 자리 볼 수가 있겠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제가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목 다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시가 대응이 다 가능하대, 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부분이 뭐냐, 자, 요때가 이제 상장한 날이죠. 그쵸? 상장한 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네, 요 언저리쯤으로 해서, 여기 어디 언저리쯤으로 해서 이 종목이 상장을 한 이 가격 근처로 해서 지지 저항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있고 저항 그리고 여기서 지지,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격대 지저스가 나온 거죠.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보시면 여기가 최저점이죠. 최저점을 기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요 구간이 하나의 박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박스가 되는데 이 구간을 좀 더 비율적으로 혹은 중심선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 여기서 이 구간을 잡은 것을, 네,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잡은 것을 좀 더 신빙성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구간의 절반을 나눴을 때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모습이 보였냐, 이게 이 구간을 나눈 것의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얼마나 더 신뢰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심선 지저스 할 때 나오는 거죠. 비율 지저스 할 때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네, 지저스들이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잡고 이제 이동을 해봐야죠.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살펴보니 어때요? 여기에 저항이 보입니다. 저항이 보이고, 저항만 보이나요? 네, 저항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 앞에 있는 저항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저항도 보이는 거죠. 즉,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오면 어때요? 이거 방향을 위로 잡았나? 라고 할 때 우리가 목표치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저점에서 여기 지저스 자리까지 요 한 구획, 이 한 구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렸을 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비율 지저스로 이렇게 보았을 때 요 구간까지는 볼 수 있겠다. 좀 더 안전하게 보려면 여기 아니더라도 조금 더 밑에 한 이 정도라도 85,000원 구간이라도 볼 수 있겠다. 여기서 85,000원이면 어딘가요? 네, 그래도 한 20%가 넘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 종목이 그대로 죽을 종목이었으면 쌍봉을 찍고 죽어야죠. 예, 죽는 게 그냥 이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했죠? 하락 파동은 이전에 전저를 깨야 된다. 네, 이렇게 깨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건데 얘는 아니죠. 위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위로 방향을 틀었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한번 가봐야죠. 네, 또 한번 가봅니다. 요렇게 잡고 요렇게 올라왔더니 어때요? 요 가격대를 요렇게 잡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지점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길게 요렇게 요 자체를 한 박스로 보면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한 박스를 잡고 얘를 반을 나눴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한 박스로 본다고 했을 때 얘는 반을 나눈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잡고 쌓아가느냐 혹은 이렇게 하나를 잡고 반을 나누느냐. 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자, 우리는 이렇게 쌓아갔지만 요거를 이제 하나로 놓고 요 반을 나눴을 때 의미가 있네? 이렇게 봤다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쌓으면 어때요? 그죠?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값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저항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비율 지저스, 그리고 제가 같이 말씀드린 거 중심선 지저스, 그리고 아까 요거 가격대 나왔었던 가격대 지저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저스 중에서 총 3가지가 지금은 나왔습니다. 이미. 그죠? 이가 중, 추, 비 중에서 이동평균선이죠. 요거 말씀 안 드렸고요. 가격대 나왔고, 중심선 나왔고, 비율 나왔죠. 추는 추세선 지저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이미 이 목표치까지 올라왔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는 살펴봐야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요런 부분이죠. 요거, 여기 가격대를 보고 있구나. 이제 여기 이제 포인트고요. 급등 신호에서. 그리고 분봉에서는 이제 요런 자리. 근데 제노코 같은 종목은 보면 지지와 저항이 뭔가 딱딱딱 잘 들어맞는 그런 특성을 가진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요런 걸 보면서 참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노코라는 종목은 이런 비율이 잘 들어맞는 종목에 속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보시면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이제 나타나죠.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었죠.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었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면서 2만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죽나? 라는 그런 연출을 많이 보여줬죠.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설이 말씀드리죠. 아니, 이게 죽으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파동을 만들면서, 하락파동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파동 전저를 깨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또 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죠? 너무나 이쁘게 저점을 딱딱딱딱 지켜가면서 추세선 지저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죠? 네, 추세선 지저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미 만들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얘는 이미 추세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추세가 죽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고, 이런 형태로 추세선 지지선 형태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깼는데 여기를 돌파, 지지, 그리고 올라가면서 지지, 슈팅,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지지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었던 관점은 이 가격대의 중심선, 이 가격대의 중심선에 일단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저항선, 이 저항을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상승파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파동은 저항을 어떻게 해요? 돌파해줘야 된다 그랬죠? 저항을 이미 돌파하고 깼는데 여기를 또 한번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요? 돌파가 일단은 나와야 돼요. 그죠? 돌파가 나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여기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종목은 여기를 돌파하는 선에서 돌파한다고 하였을 때 시가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파한다는 전제 하에, 이 밑에서는 말고요, 이 위에서. 네, 왜냐면 이 밑에서 만들었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구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 윗꼬리의 중심선, 윗꼬리의 중심, 여기도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현재가보다 위인데 이렇게 해놓고 포인트를 이렇게 딱 찍어 드렸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가격대가 만약에 오면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어디냐, 이제 보면은 네, 이런데요. 이런데 19,000원대, 19,000원대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미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가고 있죠. 어디죠? 네, 여기죠. 이미 지지를 받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죠. 지지를 받고 돌파, 지지 받고, 이렇게 여기 저항 받고 돌파, 지지 받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는 추세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추세가 잘 보이고요. 그리고 땅땅땅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저점과 고점을 갱신해 가면서.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실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앞에 일봉상의 흐름도 흐름인데 분봉상의 흐름이 더 컸습니다. 자, 분봉상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어때요? 내려왔죠, 올라갔죠, 내려왔죠, 다시 올라가죠. 네, 쌍바닥이죠. 자, 이 쌍바닥의 형태가 어때요? 22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22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돌리면서 22평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되게 의미가 있는 저항 자리인데,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해내줄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살펴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쌍바닥의 흐름, 그죠? 이게 죽을 종목이었으면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극설이 얼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네, 아시죠? 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죽지 않고 또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있다, 얘는 아직 상승의 의지가 있구나 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봉상에서도 뭐 이런 자리, 일단은 중심선 자리, 이 자리를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요 자리, 그 다음에 거기가 분봉에서 여기, 그 다음에 중심선이 한 15,000원 정도죠.
요런 자리겠네요. 네, 요 자리. 여기도 지저스 자리죠. 저항 지지, 저항 지지 발생하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있고, 다음에 여기 깨지 않는 한, 네, 위에서 시작하는 한 시가 대응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일봉에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하모니도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은 코프라입니다. 코프라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 비슷한 형태예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 그리고 지지를 보여주었죠. 그죠? 네, 지저스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돌아서 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분봉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분봉도 명확하죠. 네, 이런 자리,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런 자리, 네, 보시죠. 이런 자리 의미가 있다 라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코프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가 뭐 요거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때를 보고 제가 그려놨었어요. 이때를 보고 제가 네, 한 요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뭐 요런 데 그려놨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해놨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요게 이제 가격대 지저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네, 그죠? 가격대 지저스가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요게, 이렇게 보면 요게 요 밑에까지 이쁘게 요 밑에까지 이렇게 그려볼게요. 얼추 맞죠? 네, 그러면 여기 위에서 딱 쌓았을 때 어때요? 네, 이 저항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네, 여기가 어때요? 제가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제가 지지 저항으로 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곳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쉽게 깨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5일 안에 바로 갈까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부러 여기를 더 깨고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이 밑에서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크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뭐 바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주봉으로 봐도 여기서 크게 상승, 그죠? 보이죠? 네, 크게 상승한 종목이다, 코프라도.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KC, FSN, 제노코, 갤럭시아 머니터리, 코프라, 이렇게 총 5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매수세가 매도세를 우위하면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잡아먹으면서 크게 상승한 종목, 그리고 한번 상승했다가 눌림을 주고 나서 재차 돌파를 보여주려고 하는 종목,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크게 나누면.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아직 승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감사하게도 되게 좀 결과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 앞으로도 계속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제가 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가지 영상들을 올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검색식이나 혹은 여러분이 구현하고 싶은 어떤 신호나
이런 것들도 보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댓글이나 혹은 카페에 오셔서 또 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심포 부의 신호포착 부의 신호포착 카페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카페와 블로그 오시면 또 여러가지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이쪽을 통해서 오시면 쉽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올라가는 이 급등 신호 같은 경우에도 카페에 보시면 요것도 따로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가 매매 검색식과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도 제가 카페에 올려놓고 있죠. 네, 이것들 다 무료니까요. 가입하셔서 네,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칼럼이나 여러가지 제 생각들도 블로그에 남겨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현재 지금 크몽에서 PDF 파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일을 딱 전송해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글 독스라는 것을 통해서 링크입니다. 들어오시면 이거 들어오시면 내용을 이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 장점은 제가 이제 뭔가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또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다시 파일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접속을 하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든가 혹은 여러분께서 이런 것도 추가해 주세요 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제가 보고 이건 넣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 하에 이것을 또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제가 따로 톡방이 있는데 이거 구매해 주신 분들의 톡방이 있는데 이 톡방에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동일하게 접속을 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한번 구매해 주시면 이 내용이 이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을 새롭게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동안에 무료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더보기 보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 내용 중에 이제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를 보시면서 이런 내용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네, 구매로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수익 잘 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